실제 환자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아래 치아가 씹으면 아프대요. 근데 딱 보시기에도 뿌리 끝에 뭐 염증이 있거나 그렇진 않죠. 근데 집 앞에 치과에 갔는데 치아에 금 간 것 같다고 신경치료하고 씌우자고 했어요. 신경치료를 꼭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환자분이 오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실제로 이제 금 인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에도 약간의 크랙 라인이 있고 환자분이 씹을 때 굉장히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아프면 보통 치과의사들이 신경치료 하자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제거를 하고 보겠습니다. 내부에 신경이 살아있으면 일단 바이탈 펄프 세라피 VPT를 시도를 해보시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러버댐을 한 상태에서 금을 이렇게 제거하고 그 안쪽에 깔려있는 이런 재료도 제거를 합니다. 이 밑바닥에 충치가 이렇게 있는지 몰랐지만 이런 식으로 충치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충치도 있죠. 근데 이제 환자분의 신경관의 통증이 이미 인발브가 됐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접근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 전에 충치균들이 남아있으면 결국에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충치를 최대한 다 제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충치를 다 제거하고 이 신경관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피가 올라오죠. 이 피가 올라올 때는 제가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죽었다고 하면은 이 피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미 신경이 죽은 치아는 이게 네크로시스 괴사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피가 절대로 나지 않고 이 안이 그냥 골마 있기 때문에 그냥 죽은 조직만 있을 뿐입니다. 절대로 블리딩, 피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피가 올라오고 있었고 제가 적절한 위치에서 치수나 감염된 이런 것들을 제거를 했더니 적절하게 지혈이 됐고 이 위쪽에 이런 식으로 칼슘 실리케이트 제제의 특수 재료로 이렇게 바르는 거죠. 그래서 이 재료를 갖다가 이렇게 해줬더니 피나는 게 금방 멈췄고 되도록이면은 자기 치아 부분에는 안 묻게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이 위쪽에 제가 레진 코어를 할 때 이 부분에서 또 강력한 접착을 얻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치아 부분은 되도록 MTA가 묻지 않게 깔끔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신경관 있는 곳에만 정확하게 MTA를 적용해놓고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재료가 굳으면 여기에 에칭을 발라서 이제 레진 코어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깨끗이 에치언트를 발라서 그 다음에 본딩제를 이렇게 또 꼼꼼하게 발라줘서 레진 코어를 갖다가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됩니다. 지금 보면 이 레진을 이렇게 차곡차곡 하고 있죠. 이 레진 쌓을 때도 한 방에 끝에까지 쫙 짜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차근차근 여러 번에 나눠서 이 재료를 굳히는 게 아무래도 강도나 여러 중압 수축 과정에서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되도록이면은 차근 쌓아 올리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레진 코어까지 잘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환자분의 증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치수 조직을 바이탈 펄프 세라피를 하고 레진 코어를 해서 그날 크라운 본을 떠드린 케이스입니다. 치료를 하면 이 뿌리 부분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치수가 그대로 살아있고 여기 부분에까지만 치수를 끊어내고 이 부분을 칼슘 실리케이트 제제에 MTA로 충전을 하고 그 윗부분을 레진 코어를 한 거고 이런 식으로 크라운을 씌워서 치료를 깔끔하게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 환자분 입장에서는 전체 신경치료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만족을 한 거죠. VPT가 또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요즘 크랙 때문에 난리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는 게 굉장히 딱딱하고 질긴 게 너무 많아서 실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해외에서는 이 크랙에 대해서 진단 케이스도 별로 없을 뿐더러 진단도 잘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크랙 때문에 레진 해야 되고 세라믹 인레이 해야 되고 크라운 해야 되고 신경치료해야 되고 발치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면 딱딱하고 질긴 음식이 많고 김치 나물 같은 것도 다 질긴 음식에 포함이 되기 때문인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아래 치아 씹으면 아파요 라고 이제 오셨어요. 근데 오른쪽 치아가 보면은 충치도 없고 엑스레이 상으로도 뭐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여기 부분에 잇몸이 좀 나쁘다. 근데 치과에 갔는데 이게 금가 있다고 이거 어차피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해봤자 오래 못 쓰니까 그냥 뽑고 이번에 임플란트 합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아 이거 꼭 임플란트 해야 되나?' 근데 인제 환자분도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금이 갔으면 어쩔 수 없다던데. 뽑아야 된다던데.'라는 인제 생각을 하시고 할까 말까 하다가 인제 저희 병원으로 인제 오신 거예요. 제가 인제 일단은 금이 심상치 않아 보였는데 "일단 한번 뜯어 보시죠." 해서 금을 조심스럽게 제거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시면 금가 있는 게 엄청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 환자분이 초기의 증상을 놓쳐서 그래요. 금이 이 정도로 갈 정도면 반드시 환자분이 이런 데 씹을 땐 괜찮지만 이 금가 있는데 뭔가 딱딱하고 질긴 게 얻어 걸릴 때 순간적으로 찌릿한 그 통증이 반드시 선행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환자분이 어쩌다 한 번씩 그러니까 그냥 넘긴 거예요. 참고 참다가. 그냥 바쁘시니까 넘긴 건데 그 초기 증상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크랙이 많이 진행이 되면 발치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인제 환자분이 너무너무 아파하시니까 이제 신경치료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또 여기를 러버댐을 걸고 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피가 나네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피가 나고 있다는 건 치수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신경관을 일단은 다 찾아야 돼요. 여기 피가 나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뭐 VPT 한다고 여기에다가 뭐 치수 치료해 가지고 대충 메꾸고 그냥 마무리하면 무조건 환자의 통증은 안 사라집니다. 반드시 신경관의 입구까지 다 찾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염증이 충분히 임발부된 것들을 다 제거를 해 주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끊어낼지는 임상가가 결정을 하는 부분이고 인제 충분히 어느 정도 지혈이 된 걸 확인을 하고 칼슘 실리케이트 제제로 VPT를 합니다. 그다음에 레진 코어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크라운을 씌우게 됩니다. 그랬더니 환자분이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저도 크랙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환자분 근데 이 크랙이 조금 심한 편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씹을 때 아픈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아마도 그때는 임플란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팔로우업하는 케이스인데 아마 1년까지도 지금 잘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랙간 치아를 그냥 버티면 어떻게 될까? 딱 어제 온 환자분이신데 이 환자분 여기 사랑니도 있고 왼쪽 아래 치아 씹으면 너무 아파요. 딱딱한 거 씹을 때 찌릿해요라고 해서 제가 여기에 크랙 라인이 보여가지고 제가 그러면 VPT 하고 이거 크라운 하시죠라고 했는데 환자분이 여기를 씌우는 게 어떻게 보면 멀쩡한 치아를 깎아서 씌운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돈도 아깝고 이거 이 정도까지 좀 참아볼 만한데 하면서 지나간 거죠. 그랬더니 2달 뒤에 오셨어요. 잇몸이 땡땡 부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제 집 앞에 치과를 가니까 뽑고 임플란트 하라고 하니까 이제 제 생각이 나신 거죠. 그래서 왜 뽑자고 하면 저희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2달 전에 오셨을 때 좋게 그냥 VPT하고 크라운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나빠졌을 텐데 이 2달 전에 엑스레이를 보면 여기 사랑니가 있고 여기 부분이 조금 이렇게 뼈가 안 좋고 이 부분엔 다 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살아있을 때죠. 근데 불과 2달 만에 이쪽에 뼈가 다 녹았고 이쪽까지도 뼈가 다 녹아버렸어요. 2달 만에 이 정도 녹은 걸 보고 살리자는 치과 의사가 많지 않아요. 근데 저한테는 2달 전 엑스레이가 있잖아요. 2달 만에 젊은 환자가 갑자기 뼈가 이 정도까지 녹았다? 이거는 뼈가 다시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일단은 제가 신경치료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환자분은 VPT로 막을 수 있었던 걸 본인이 2달 동안 방치를 해서 결국 신경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치료를 제때 받으셨으면 좋겠고 크랙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그 치료를 잘 받으셔야지 치아를 보존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또 제가 이제 VPT를 굉장히 추천하는 치아 중에 하나가 사랑니 앞에 심한 충치가 있을 때 그 치아를 VPT를 하면 참 좋더라.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자, 이 환자분 같은 경우 2021년도에 왼쪽이 아파가지고 동네 치과 갔는데 뽑고 임플란트 하래요라고 해서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을 치료를 하면서 제가 요 반대편 사랑니 문제 있으니까 뽑자 그랬거든요, 분명히. 당연히 이 치아도 안 뽑고 제가 살려드렸어요. 근데 2025년 이분도 얼마 전에 오신 분이신데 이쪽 치아 다 안 뽑고 잘 살아있죠. 그리고 이쪽 뿌리 끝에 염증이 있었던 거 다 뼈가 치유가 된 거 보이고요. 근데 여기가 아파가지고 동네 치과를 갔더니 뽑고 임플란트 하래요라고 이제 오신 거예요. 왜 근데 뭐 환자분들도 너무 사랑니 뽑기 어렵고 당장 안 아픈데 이거를 꼭 치료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치과사가 뭔가를 하자고 할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주치의 선생님을 신뢰하시고 치료 계획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봐도 여기가 충치가 심하게 있고 여기 신경 있는 데까지 이미 인발부가 될랑말랑 하거든요. 동네 치과에서. 딱 보니까 사랑니도 썩어 있고 이치아도 썩어 있고 문제는 여기 밑부분, 여기 뒤에가 썩어 있는 거죠. 뿌리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치료를 깔끔하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뽑자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일단은 충치를 제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딱 들어갔는데 피가 나죠. 피가 난다는 건 일단 신경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관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일단 그 다음에 바닥 정리를 깨끗이 합니다. 그리고 신경관을 확보한 다음에 이 부위에 VPT를 하죠. 이제 VPT를 해서 충분히 이 재료를 어느 정도 오염이 안 되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쪽에 충치를 제거를 해줍니다. 제가 VPT를 먼저 한 이유가 이쪽 뒷벽을 갖다가 충치를 제거를 하게 되면 뒤에서부터 계속해서 뭔가 침이 올라오거나 각종 액체가 올라오게 되면 이 부분을 깨끗한 상태에서 VPT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여기 VPT를 먼저 하고 충치 제거를 하는 거고 충치가 남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실패를 하기 때문에 이제 충치 제거도 하고 이제 충치 제거가 다 끝났으면 조금 더 VPT 재료로 강화를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바이탈 펄프 세라피를 해서 그 재료를 붙이면 어떻게 보면 전체 신경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VPT를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VPT를 끝나고 레진 코어를 해주면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 부분이 신경이 치수가 이 부분에서 끊어내줬고 이 부분은 이제 특수한 재료 칼슘 실리케이트 제재로 해줬고 이 부분은 레진으로 코어를 해준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크라운 해주고 끝낸 거예요. 안 뽑고 살렸죠, 이것도. 근데 이제 어떤 환자분 중에는 MTA 하면은 실패할 때 제거가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MTA 제거 안 된다는 소리도 있던데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실패한 케이스를 가져왔어요. VPT 하고 이 환자분은 약간 지혈이 덜 됐는데 비가역적 치수염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VPT를 했다가 환자가 지속적으로 아프다고 해서 여기를 뚫고 들어가서 요렇게 해주고 끝내줬는데 이제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다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신경치료를 잘 해드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현미경 하에서는 이게 뚫고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다. 이 재료를 제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재치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칡은 치아의 치수의 생활력이 보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있다. 그리고 환자의 내원하는 치료 기간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있고 신경치료 후 부작용, 신경관 내부가 굉장히 해박적으로 기형도 많고 신경치료 후에 성공인이 많이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신경치료 한 다음에 실패하는 그런 부작용을 방지할 수도 있고 크랙이 있는 치아를 갖다가 신경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기구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거기 크랙이 더 진전이 되는 그런 가능성도 방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 너무너무 많은 치아 치료 방법이에요.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없는 바이탈 펄프 세라피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억지로 우기시면 안 돼요. 치수 괴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전체 신경치료 해야 되고요.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죠. Keep calm and trust your dentist. 본인의 주치의가 만약에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결정이 됐다 그러면 그 선생님을 믿고 특히 VPT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끊어낼지 여부는 주치의가 판단하는 거지 그거를 환자가 판단하는 건 절대 아니고 어디까지 괴사가 됐느냐 어디까지 영향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치의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